한 간호사는 병원에서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유력한 사업가를 환자로 맞이하게 된다. 그녀는 스캔 결과를 분석하면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귀에 다시 속삭이는 말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반전을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미니 산타크루즈 병원의 분주한 복도를 걸어가자 살균제, 독특한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의 서두르는 발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들리는 사람들의 운걸거림,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 가끔씩 들리는 PA 시스템 소리와 뒤섞였다. 그녀는 갈색 머리를 실용적인 빵 모양으로 뒤로 묶고 흠잡을 데 없는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어 효율성과 결의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민 씨는 28세의 나이에 이미 병원에서 가장 헌신적인 간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은 모든 몸짓, 겁에 질린 환자에게 속삭이는 위로의 말,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수행된 모든 시술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기 넘치는 갈색 눈 뒤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있었다. 집에 쌓이는 청구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그녀에게 의지하는 남동생, 그리고 언젠가 의사가 되겠다는 점점 멀어져 가는 꿈. 그 화요일 아침 민의 근무는 다른 근무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약을 지급하고 드레싱을 갈아입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평범해 보이는 날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 레지던트 의사 중 한 명인 태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당신이 응급실에 필요해요. 지금 당장. 민은 주저하지 않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위급한 상황에 익숙한 아드레날린으로 쿵쾅거렸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통제된 혼돈의 광경에 직면했다. 구급대원팀이 중년 남성을 데려왔는데 상태가 심각한 듯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은 장갑을 끼고 들것에 다가가면서 물었다. 남자, 55세, 업무 회의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경련을 일으켰고 여기로 오는 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은 환자를 관찰했다. 그의 상태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값비싼 양복과 손목에 차인 금시계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환자는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그녀는 이미 비상 대응 절차를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선이라고 대답했다. 민은 뒤돌아보며 30대 정도의 우아한 여성을 보았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자세에는 민이 곧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저는 당신의 의붓딸 지아예요. 그 여인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법인 CEO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을 향해 주의를 돌렸다. 그 후 몇 분 동안 의료진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약을 투여했고 점차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선이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민은 잠시 멈출 시간을 가졌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의 긴장감을 날려버렸다. 간호사? 지아의 목소리에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잠시 얘기할 수 있나요? 민은 몸을 바로 세우고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아의 움직임과 그녀의 시선의 의도적인 차가움에는 민의 본능을 일깨우는 무언가가 있었다. 물론입니다. 부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아는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미소 지었다. 제 의붓아버지를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여기서 좋은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민 씨는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했다. 상호 박사가 곧 와서 당신과 이 사건을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훌륭해요. 지아가 말하며 복도를 돌아다닌 후 민에게 돌아갔다. 제 의붓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상황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민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입니다, 부인. 모든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최우선입니다. 좋아요. 지아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디자이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의 헌신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미는 봉투를 보며 놀라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인.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장하겠어요. 지아가 말하며 봉투를 민의 손에 거의 강제로 쥐어주었다. 계부를 계속 잘 돌볼 인센티브로 생각하세요. 민이 다시 항의하기도 전에 지아는 이미 떠나버렸고 그녀의 발꿈치 소리가 복되 울려 퍼졌다. 민은 혼자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불편한 무게감이 그녀의 배에 느껴졌다. 그날 밤 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메리? 그녀의 오빠 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괜찮아? 걱정스러워 보여. 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봉투를 감췄다. 괜찮아요, 루키냐.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할 뿐이에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준이 오늘 하루를 들뜨게 회상하는 사이 민은 선과 그의 수수께끼 같은 의붓딸을 떠올렸다. 뭔가 상황이 맞지 않는 듯했고 그녀는 아직 그 조각들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퍼즐 같았다. 그날 밤 민은 침대에 누워서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녀는 돈을 돌려주고 선의 사건을 더 조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직감에 따르면 이 이야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많이 있다고 했고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이 몰랐던 것은 이 결정이 그녀를 상상 이상으로 크고 위험한 음모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음모는 그녀의 간호사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용기, 정직성,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그녀의 결의력도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이 산타크루즈 병원으로 향하면서 느낀 불안함이 하늘에서 반사된 듯 도시 위로 날이 어두워졌다.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그녀의 가방을 무겁게 짓누르며 지하선의 의붓딸과의 이상한 만남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 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갔다. 그는 침대를 훑어보며 위험 있으면서도 연약한 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생명 징후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는 중환자실장인 의사의 깊은 목소리에 놀랐다.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민이 대답하며 금세 회복했다. 압력은 정상화되었고 포화도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진료 기록을 살폈다. 흥미롭군요. 검사 결과는 결정적인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당신의 몸이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것과 싸우는 것 같아요. 민은 말하기 전 잠시 주저했다. 의사님, 어제 이상한 걸 보았어요. 당신의 의붓딸 지아가 상황에 무관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게 돈을 주려고 했어요. 의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돈? 뭐 때문에? 고맙다고 하긴 했지만 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상호 박사는 한숨을 쉬며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민, 네가 환자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우리는 비난에 조심해야 해. 가족은 강력하거든.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 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커질 뿐이었다. 그는 비록 비밀스럽더라도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은 하루 종일 선에 방문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걱정하는 사업가, 진지해 보이는 변호사, 그리고 물론 지아. 의붓딸이 오후 중반에 도착했는데 세련된 분위기와 무균적인 병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향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내요? 지아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어조로 물었다. 큰 변화는 없어요. 민 씨는 여자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다. 그와 함께 잠시 머물고 싶나요? 지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물론 잠깐만요. 민은 약을 정리하는 척하며 멀어졌지만 지아는 시야에 계속 들어왔다. 그는 의붓딸이 선에게 기대어 앉아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지아는 놀랍게도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어 그녀가 가져온 차 한 잔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특별한 차예요. 지아가 민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우리 집에서 만든 차예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환자에게 무엇을 줄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지아의 얼굴에 짜증이 번쩍였지만 곧 억지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는 그저 그에게 최선을 원할 뿐입니다. 지아가 떠난 뒤 민은 주저하면서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 없이 그냥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 차를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나자 민 씨는 병원 약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약사인 진호를 만났는데 진호와는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다. 진호, 부탁이 있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이 둘만 있는지 확인했다. 이걸 나한테 조사해 줄 수 있어. 비밀리에. 진호는 민이 건넨 병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병 속에는 차 샘플이 들어있었다. 저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민이 인정했다. 하지만 미스터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진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분석에는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민은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사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민은 오빠 준에게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마리, 너는 믿을 수 없을 거야. 그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편으로는 나는 동생이 너무 행복해서 기뻤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루키냐. 그녀는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숨기려고 애쓰며 말했다. 집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은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청구서, 형의 꿈, 선을 둘러싼 미스터리 등 모든 것이 합쳐지며 그의 한계와 정직성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민은 동생을 꼭 껴안고 기쁨을 나누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상냥하게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마리. 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우리는 해낼 거예요. 민은 동생의 성숙함을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가 공부하러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그의 생각은 다시 지아가 준 돈 봉투로 돌아갔다. 잠시 그 돈을 동생을 돕는 데 쓰고 싶다는 유혹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재빨리 일축했습니다. 저는 돈이 뭔가 잘못된 것을 상징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민은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선, 지아의 의심스러운 행동, 준의 꿈을 둘러싼 미스터리,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여 복잡한 퍼즐을 형성한다. 그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심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니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는 도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품은 민은 결국 잠이 들었다. 앞으로 며칠이 훨씬 더 큰 도전이 될 줄은 모른 채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헤쳐나가려면 그녀는 모든 용기, 지성, 연민이 필요했습니다. 다운은 민에게 새로운 결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선의 사건에 대한 질문과 이론으로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긴박감도 느꼈습니다. 민 씨는 산타크루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인 혜진 박사에게 다가갔다. 민아, 좀 얘기할 게 있어. 혜진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미스터에 관한 것입니다. 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혜진 박사는 대답하기 전에 그녀를 빈 방으로 안내했다. 그의 최근 검사 결과는 이상해요. 초기 임상상과 일치하지 않는 변화가 있어요. 마치 그가 독살당했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중독되었어요. 민은 의심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반복해서 말했다. 혜진 선생님,
어제 이상한 게 보였어요. 의붓딸 지아가 차를 가져와서 주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는데 의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심각한 비난이에요, 민 씨.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확신해야 해요. 알아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약국에 진회에게 차 샘플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물론 비밀이에요. 혜진 박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좋은 이니셔티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은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옳다면 어떨까? 민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혜진은 한숨을 쉬고 나서 동의했다. 추가 검사를 주문할 거야.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이야. 그동안 상황을 주시해.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즉시 알려줘.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방을 나가면서 레지던트 의사인 태연과 거의 부딪힐 뻔했다. 이봐요, 조심하세요. 그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괜찮아, 민. 걱정스러운 표정이네. 잠시 동안 민은 자신의 의심을 태현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그들은 항상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다만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돌볼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요. 태현은 마치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듯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지만 필요하면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태현 씨. 민 씨는 대답하며 이미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다. 민은 하루 종일 자신의 일상 업무와 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는 지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나타났고 그는 가족 변호사로 소개되었다. 민은 은밀하게 다가가서 대화를 엿듣는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지아.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곧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무너질 거야. 그거 알아요. 지아는 분명히 짜증이 난 듯 씩씩거렸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기도 힘든데 어떻게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은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역할이 그럴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녀의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약사인 진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 이거 봐야 해. 그는 그녀를 한적한 구석으로 이끌며 말했다. 당신이 준 그 샘플은 매우 특이한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소량으로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화합물입니다. 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이에요? 진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민, 이 물질은 매우 희귀하고 비싸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폭로의 의미는 무섭습니다. 지아가 정말로 의부사버지를 독살했다면 그녀는 강력한 자원과 인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민희 집에 도착하니 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편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마리, 장학금 답변이 도착했어요. 그는 눈을 빛내며 기대감을 나타내며 외쳤다. 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는 그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은 합격했지만 장학금은 비용의 일부만을 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여전히 상당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준은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은 형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루키냐. 우리 같이 알아내요. 알겠어요, 약속해요. 민은 동생을 꼭 껴안으며 걱정의 무게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병원 내에 신비롭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의 미래와 자신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상충되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는 엄청난 돈이 관련된 정교한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지아가 건넨 돈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걸 받아들이고 준을 돕는 데 쓰는 건 참 쉬운 일이겠지. 하지만 민은 재빨리 그 생각을 일축했다. 그녀는 아무리 유혹적일지라도 자신의 정직성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 혜진 박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민이 몰랐던 것은 그의 행동이 이미 권력자들의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어두운 그림자가 뒤에서 움직이며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위협을 침묵시킬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민 씨가 산타크루즈 병원에 도착한 건 그날 새벽이었다. 그녀는 혜진 박사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중환자실 복도는 마치 병원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가올 사건을 예상하고 있는 듯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은 진료실에서 혜진 박사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진료 기록 더미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의사는 간호사의 얼굴에 나타난 심각한 표정을 즉시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 무슨 일이야? 혜진이 손짓하며 들어와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 의사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약사가 차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희귀하고 값비싼 독성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리고 더 있어요. 민은 지아와 변호사 사이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민의 말에 혜진의 표정은 충격에서 엄숙한 결의로 바뀌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암살 시도에 직면해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은 상황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다. 우선 우리는 선생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혜진이 일어나며 대답했다. 방문 및 수유 프로토콜을 변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중 확인 없이는 아무것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당국에 개입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데의 안도감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지아는 어때요?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혜진이 지시했다. 우리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민.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면 즉시 알려주세요. 민 씨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분이 가벼워졌고 마치 자신이 지고 있던 무게 중 일부를 나눠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자 레지던트 의사인 태현이 지아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민! 태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불렀다. 여기로 오세요. 정식으로 지아 씨를 소개하고 싶어요. 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둘에게 다가갔다. 지아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죠, 간호사? 지아는 꿀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은 제 의부사버지를 돌보는 데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민은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태연이 칭찬조로 덧붙였다. 민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간호사 중 한 명이에요. 지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 몸짓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것 같아. 사실 민, 생각해 봤는데 의부사버지를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병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내고 싶어. 이 기금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민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함정이었나요? 뇌물수수 시도? 아니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까요?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군요, 부인. 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기부와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병원 행정부에서 처리합니다. 아, 하지만 내가 꼭 참여하라고 요구할게. 지아가 재촉하며 미소를 더했다. 결국 병원의 실제적 필요를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중환자실 ICU 경보였습니다. 씨. 태연은 소리치며 방으로 달려갔다. 민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따라왔다. 그들이 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선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몸은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련 상태예요. 태연은 소리치며 이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디아제팜 10mg 지금 당장. 그들이 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민은 지아의 반응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인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의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계산하는 듯했고 거의 기쁘다는 듯 보였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마침내 그들은 발작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들 뒤에서 혜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혼란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심각한 발작이에요. 태현은 여전히 헐떡거리며 설명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혜진이 덧붙이며 민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소통이 오갔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검사를 주문할게요. 혜진이 선언했다. 태연아, 네가 직접 감독해줘. 민, 환자를 잘 봐. 변화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즉시 알려줘. 모두가 자기 할 일을 끝내기 위해 움직이는 사이 민은 마치 시간과의 경쟁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가 선을 해치려고 결심했고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누가 왜 그런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은 긴장되고 불안한 가운데 계속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은 선을 돌보는 일과 병원에서 나가기 꺼려하는 지아를 은밀히 관찰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어 지쳐 있었지만 긴장을 풀지 못한 민은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준이 책과 종이들에 둘러싸여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그는 그녀의 피곤함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힘든 하루였어?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은 전혀 몰라요. 준은 말하기 전에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다시피 말이 생각해봤는데 교환에 대해서 아마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 거야.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니, 루키냐. 민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몸을 바로 세웠다. 생각하지도 마. 우리가 알아낼 거야. 약속할게. 내 미래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중요해. 민은 동생을 꼭 껴안으며 새로운 결심을 느꼈다. 그녀는 방법은 몰랐지만 준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고 동시에 선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이 몰랐던 것은 그의 행동이 주목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시내 중심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지아는 그림자 같은 인물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지아가 쉿쉿거렸다. 우리는 이것을 처리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곧 그 호기심 많은 간호사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더는 산타크루즈 병원의 긴장된 분위기를 가져왔다. 민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너무 늦기 전에 선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자마자 혜진 의사가 다가왔는데 그녀의 심각한 표정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었다. 민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혜진이 말하며 민을 빈 방으로 안내했다.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나요? 혜진은 대답하기 전에 크게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그의 피에서 희귀한 독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는 것이지만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듣고 민, 이게 우리의 의심을 확증해 줍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선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사실은 민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전화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혜진이 짜증스러운 듯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매우 영향력이 큽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 정도 규모의 비난을 한다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있잖아요. 민은 항의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혜진이 반박했다.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중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게요.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말을 방해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주민 태현이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지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왔어요. 당신을 개인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과 혜진은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만약 선이 정은하게 되면
그들은 그를 보호하고 진실을 알아낼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민은 긴박감에 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송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시간을 더 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선을 주시해 주세요. 감독 없이는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세요. 혜진이 지아와 변호사를 상대하러 간 사이 민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그는 선의 침대에 다가가자 특이한 컷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눈을 뜨기도 힘들었던 사업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했다. 민은 몸을 기울여 속삭이는 말을 알아듣으려고 노력했다. V 볼트. 선이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무실, 집. 민이 더 묻기도 전에 선은 지쳐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거기 서서 당황한 채로 그 끊어진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사무실에 금고가 있나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의 생각은 지아의 등장으로 방해를 받았는데 지아와 함께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민은 그 남자가 자신이 좀 전에 본 변호사인 것을 알아봤다. 아, 간호사님. 지아가 거짓으로 달콤한 어조로 말했다. 제 의붓아버지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가 산타크루즈에서의 그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민은 지아의 눈에 비치는 차가운 빛을 보고 척추를 타고 오한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부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당신의 의붓아버지를 옮기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님. 우리는 드레시의 치료를 맡을 엘리트 의료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 사건에 매우 헌신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묻힌 가려진 위협은 눈에 띄지 않았다. 민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선생님.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제 최우선 순위입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 몸짓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글쎄 곧 그게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게 될 거야. 아, 잊기 전에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당신의 서비스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관심 없는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생각하세요. 민은 봉투를 보며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아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고 대신 짜증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혜진 박사가 나타나 방해를 했습니다. 부인, 신사 여러분, 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귀하의 이송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태가 위독하며 어떠한 움직임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어진 격렬한 논쟁에서 지아와 변호사는 병원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혜진은 자신의 의학적 결정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민은 선을 계속 자기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일어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지켜보았다. 지아와 그녀의 일행이 잠시 좌절한 채 마침내 떠나자 민은 혜진을 옆으로 데려갔다. 닥터, 뭔가 일어났어요. 당신이. 그가 나한테 말을 했다고. 집 사무실에 금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민 씨.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의심을 받지 않고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민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불법일 수도 있지만 전체 줄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님,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을 어겨야 할 것 같아요. 민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민 태연은 대화의 일부를 듣고는 이제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떠올랐다.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도시의 밤이 찾아오자 위험한 체스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민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의 목숨이 걸려있고 진실이 손끝에 닿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쓸 용의가 있었습니다. 민이 마침내 병원을 떠났을 때 도시는 밤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와 혜진 박사가 고안한 계획은 불법에 가까울 만큼 위험한 것이었지만 선의 독살 음모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듯했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민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간호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게 살아가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선의 모습이 그녀의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준이 주방 테이블 위에 있는 책과 종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마리, 그는 미소 지으며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걱정스러워 보여. 민은 형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피곤해 루키냐. 병원에서 힘든 하루였어. 준은 말하기 전에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다시피 당신은 혼자서 세상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내게 말하세요. 민은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오빠와 공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디어를 재빨리 일축했습니다. 준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는 더 안전할 것이다. 고맙구나 남동생.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푹신한 잠만 자면 돼요. 그리고 당신은요? 교환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시죠, 마리? 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 루키냐. 공부에 집중해.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민은 준이 괜찮고 공부에 집중하는지 확인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걱정스러운 오빠의 눈에서 벗어나 마침내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하려는 일을 생각하며 조용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고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혜진 박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 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이걸 하시겠습니까? 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그렇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계획은 대담했다. 저택에 있는 의사의 정기적인 방문을 이용해 민은 선의 사무실과 그가 언급한 금고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혜진 박사는 민이 조사하는 동안 지하를 바쁘게 해주고 필요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 태현의 목소리에 그녀는 놀랐다. 그 거주자는 긴장한 듯 보였고 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듯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호기심이 생긴 민은 그를 따라 빈 방으로 들어갔다. 태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전에 문을 닫았다. 민, 나 어제 혜진 선생님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가 고백했다. 당신이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연은 아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협이 될 것인가? 태연아, 나는... 아니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은 그를 관찰하며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처럼? 태현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인맥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공식 기록에 없는 것들. 그 사실은 민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왜 지금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도 진실을 알고 싶거든요. 태연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글쎄, 내가 당신을 걱정하기 때문에 민, 당신이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침묵은 긴장감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태현의 진심에 감동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후 몇 시간 동안 민과 태현은 정보를 교환하며 그날 밤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태현의 인맥 덕분에 그들은 저택의 구조와 금고의 가능한 위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선을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립의사와 함께 있었다. 혜진 박사는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루는 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마침내 밤이 되었을 때 민은 혜진 박사의 차를 타고 저택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계획의 각 단계를 정신적으로 검토하면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혜진 박사가 긴장된 침묵을 깨며 말했다. 뭔가 잘못되면 즉시 임무를 중단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은 의사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저택의 웅장한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준에 대해,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그녀의 꿈에 대해, 그리고 걸려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이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지아는 전화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든 상관없어. 그녀는 휘쉿거렸다. 만약 그 호기심 많은 간호사가 뭔가를 알아낸다면 그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전화의 반대편에서 깊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오늘 저녁이 끝날 무렵에 당신의 문제는 영구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 저택은 민 앞에 위험 있게 우뚝 솟아 있었고 불이 켜진 창문은 상파울루의 어두운 밤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민은 혜진 박사와 함께 정문으로 다가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혜진 박사가 속삭였다. 차분히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저 정기적인 방문을 위해 온 것일 뿐입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현의 인맥 덕분에 작은 녹음 장치를 숨겨둔 가방을 정리했다. 문이 열리자 진지한 표정의 가정부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혜진 박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절제되어 있었다. 우리는 예정된 가정 방문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가정부는 값비싼 예술 작품과 골동품 가구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은 다양한 지점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보안 카메라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아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거짓된 걱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혜진 선생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저는 새아빠가 너무 걱정돼요. 저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부인. 혜진이 대답하며 지아와 민 사이에 은근히 자리를 잡았다. 저희는 미스터의 집 환경을 철저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 간호사가 방과 주변 지역을 점검하고 저희가 치료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지아는 잠시 주저하며 민을 바라보며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미라, 그녀는 가정부에게 외쳤다. 간호사에게 제 계부 방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민은 미라를 따라 저택 복도를 지나며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곡선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현의 정보에 따르면 선 씨의 사무실은 주침실 옆에 있을 것이다. 여기가 씨의 방이에요. 미라는 화려한 문을 열며 말했다. 다른 것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평가를 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라가 떠나자마자 민은 수색을 시작했다. 그 방은 넓고 호사스러웠지만 선 씨가 언급한 사무실이나 금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가 복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교한 테피스트리로 반쯤 가려진 문을 보았을 때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손잡이를 돌렸다. 선 씨의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이 늘어서 있고 중앙에는 견고한 마호가니 책상이 있는 웅장한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금고는 어디에 있을까? 민은 방을 둘러보며 매 초마다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벽의 나무 패널 중 하나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볍게 누르자 패널이 움직이며 디지털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빙고! 민이 심장이 쿵쾅거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열지요? 그녀는 그 조합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은 좌절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사진으로 향했다.
선이 미소 띈 여자, 아마도 그의 죽은 아내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프레임 안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85년 7월 15일. 민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숫자를 입력했다. 750-71985. 놀랍고 안도할 만하게도 금고가 부드럽게 딸각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 계약서, USB 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은 바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업무에 너무 열중해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들려왔을 때야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민은 돌아섰고 지아가 문간에 서서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아주 호기심이 많은 간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아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알다시피 나는 네가 항상 문제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민은 뒤로 물러섰고 그의 마음은 빠져나갈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부인,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아가 말을 가로채며 거짓으로 달콤한 어조로 말했다. 설명할 시간은 충분할 거야. 경찰에? 그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에 두 사람 모두 놀랐다. 지아가 잠깐 주의를 빼앗긴 틈을 타 민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금고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내 문 쪽으로 달려갔다. 지아는 민을 막으려 했지만 민이 더 빨랐다. 그녀는 몸을 피하며 복도를 달려갔는데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다. 그녀를 잡아. 지아의 비명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민은 서둘러 2계단씩 올라갔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넘어질 뻔했다. 그는 입구홀에 도착하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을 마주쳤다. 가면을 쓴 남자들이 저택에 침입하여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 박사는 구석으로 몰려갔지만 무서워 보였지만 무사한 듯 보였다. 혼란 속에서 민은 기회를 보았다. 그녀는 혜진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끌고 갔다. 어서,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민이 소리쳤다. 두 여자는 저택에서 뛰쳐나왔다. 그들 뒤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혜진의 차에 탔고 차는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그들이 달려가는 동안 민은 뒤돌아보며 저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몸은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은 여전히 헐떡이며 플래시 드라이브를 꽉 쥐었다. 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우리 자신을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이 몰랐던 것은 그날 밤의 사건이 선의 사건을 훨씬 넘어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다. 강력한 힘이 방해를 받았고 이제 그녀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 박사의 차가 도시의 거리를 굽이쳐 달렸고 도시의 불빛이 유성처럼 앞유리에 반사되었다. 민은 아직도 헐떡이며 백미러를 계속 들여다보며 뒤따라올까 봐 두려웠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혜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민은 머뭇거렸다. 그들은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을 곳이었습니다. 그의 집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준을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내가 아는 곳이 있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15분 후 그들은 조용한 주거 지역의 오래된 건물 앞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민은 혜진을 3층으로 안내하여 낡은 문 앞에서 멈췄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친구 아파트요. 민은 특정한 패턴으로 문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그는 지금 외출 중이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열쇠를 주었어요. 문이 열리며 친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태연이었다. 민? 혜진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그는 놀라움과 걱정을 담아 물었다. 이야기가 길어요. 민이 말하며 그들을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하지만 먼저 이걸 확인해야 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내며 마치 그것이 터지기 직전의 폭탄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태현은 재빨리 노트북을 설치했고 미니 USB 메모리를 삽입하는 동안 셋은 화면 주위에 모였다.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고 각 폴더는 신비한 날짜와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혜진이 파일을 열면서 속삭였다. 그게 다예요, 쌀. 대규모 자금 세탁의 증거예요. 태현이 눈을 크게 뜨고 말을 마쳤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뇌물, 사기 계약, 심지어 암살 계획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미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선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리고 지아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중독이 일어났지. 그녀는 써니 작전의 지휘권을 잡기를 원했어. 상황의 심각성이 명확해지자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연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미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현이 말하며 두 여자를 놀라게 했다. 내가 인맥이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나? 글쎄, 내 삼촌은 연방경찰이야. 그는 수년간 부패 사건을 수사해왔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삼촌이야. 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좋아요. 그에게 연락하세요. 하지만 신중하게 하세요. 이 일에 누가 더 연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현이 전화를 걸자 미는 아파트 구석으로 가서 마침내 일어난 일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면서 준에게서 온 여러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입력했다. 루키냐,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겼어. 여기서 밤을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사랑해. 그 거짓말은 그의 입맛에 씁쓸함을 남겼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준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는 더 안전할 것이다. 민혜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가 선을 개인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민 씨는 놀란 듯이 말했다. 그가 우리의 감독을 떠난다면 알아요. 혜진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지아가 그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민은 말을 마쳤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형성되었다. 혜진 박사님, 독극물 흔적이 나온 그 검사들 아직도 접근할 수 있나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어요. 왜요? 만약 우리가 찾은 증거 중 일부와 함께 이 결과를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선 씨에 대한 보호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이해심에 눈이 빛나며 결론을 내렸다. 그때 태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삼촌이 오셨어요. 삼촌은 우리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몇 시간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태현의 삼촌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갈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현이 문을 열자 진지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동욱 리베이로 대리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뒤 재빨리 들어와 문을 닫았다. 태현이가 기본적인 것만 말해줬는데 나는 처음부터 다 들어야 해. 미는 심호흡을 한 뒤 처음 느낀 의심부터 어젯밤의 극적인 사건까지 전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대리인의 표정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벌집을 뒤흔들었는지 알아? 민이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물었다. 그 가족은 모든 정부, 계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독살 사건을 훨씬 넘어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은 상황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다. 돈국은 일어나서 생각에 잠긴 듯 방 안을 돌아다녔다. 우선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범죄 조직 전체를 폭로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끊임없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미는 혜진,
태현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태양이 도시 위로 떠올라 아파트를 황금빛으로 비추자 미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 며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의 며칠은 민과 그의 동료들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광란의 행동이었습니다. 동욱 리베이로 경찰서장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가족이 이끄는 범죄 조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민, 혜진, 태현은 도시 외곽의 안전가옥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었는데 특히 민은 준을 제대로 볼 수도 말도 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가 동생에게 보낸 짧고 모호한 메시지는 점점 더 부족해 보였다. 특히 긴장된 어느 오후 그들이 1000번째 증거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민은 심장이 얼어붙는 전화를 받았다. 말이? 무슨 일이야? 준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고 약간 상처받은 듯 들렸다. 며칠 동안 말도 안 했는데 병원 직원들이 휴가 중이라고 하더라. 뭔가 이상한 게 있지. 민은 거짓말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루키냐, 나는 지금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믿어야 해, 알았지? 괜찮아. 그냥 직장에서 복잡한 상황을 다루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말이 나는 제발 준.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냥 안전하게 지내, 알았지? 아무에게도 내 대해 말하지 마.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 그녀는 동욱 대리관이 알려준 비상 연락처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은 잠시 약해지는 자신을 허용했고 눈물을 마음껏 흘렸다. 근처에 있던 태현이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괜찮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사이 산타크루즈 병원에서 선의 상황은 여전히 위중했다. 혜진 박사가 제시한 증거 덕분에 판사는 사업가의 이전을 막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지아는 분노하여 의부사버지를 병원에서 떼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동욱 대리관이 도착하며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가 우리 조사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가족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증거를 파괴하고 증인들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맙소사. 혜진이 속삭였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동욱이 대답했다.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지아와 선의 독살 사건을 직접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민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차! 그녀는 외쳤다. 지아가 선에게 항상 특별한 차를 가져다 주던 걸 기억나? 그녀가 그걸 써서 그를 독살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어떡해요? 태현이 물었다. 지금은 차를 마실 수 없습니다. 민은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깨물었다. 어쩌면 차 자체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 만약 지아가 고백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진 계획은 위험하고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민은 동욱의 도움을 받아 지아에게 자신을 바치며 돈을 받는 대가로 지아의 침묵을 협상하고 싶다고 가장했다. 목표는 지아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게 하고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에 다다르자 민은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동욱 대리관의 팀원들은 그녀 주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언제나처럼 우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번쩍였다. 간호사님, 그녀는 차갑게 인사했다. 당신의 접촉에 놀랐어요. 당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민은 긴장한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상황은 변합니다, 부인.
저는 우리가 둘되게 이로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여자는 마치 먹이를 살피는 포식자처럼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안하시나요? 지아가 마침내 물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는 사자굴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심호흡을 했다. 내 침묵을 보장하는 종류, 그리고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지아가 유죄의 증거를 밝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재앙의 차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고양이와 쥐의 놀이였습니다. 민이 몰랐던 것은 도시 반대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주는 여동생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하여 스스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수색은 그를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 치명적인 게임의 중요한 희생양이 되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진실의 대가는 무섭게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미는 위험한 경계선을 걷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은 조용한 대화와 값비싼 은식기에 덜그럭거리는 소리로 웅성거렸지만 민에게 세상은 오직 지아와 함께 앉은 테이블로만 좁혀졌다. 모든 말, 모든 몸짓은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펼쳐지는 위험한 춤이었습니다. 그럼 간호사님, 지아가 말하며 손에 든 와인잔을 멍하니 돌리며 당신은 저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셨죠.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는 옷에 숨겨진 마이크를 알아차리고 침을 삼켰다. 그녀는 지아가 말하도록 해야 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특정 활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계부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무언가가 번쩍였다. 분노, 두려움, 지아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곧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다. 계속하세요. 차크니카치 미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왜 당신이 그에게 그것을 주는데 그렇게 고집했는지도 알아요. 지아는 잠시 멈췄다가 민을 얼어붙게 만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세상에. 정말 뭐라도 안다고 생각해 무슨 게임에 뛰어드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 사이 마을 반대편에서는 준이 나름대로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광적으로 조사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대화한 끝에 그는 여동생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준은 답을 찾기로 결심하고 민이 있었던 마지막 장소인 태현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장소가 약탈당한 채였고 싸움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말이 너는 어디로 갔니? 그는 두려움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그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구 뒤에 작은 펜드라이브가 떨어진 것입니다. 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식당으로 돌아온 민과 지아의 대화는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다. 직설적으로 말하자 지아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왜 입을 다물고 싶어 하는 거야? 민은 심호흡을 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왜 당신의 의붓아버지를 독살했나요?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잠시 동안 민은 자신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두려워했다. 지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멍청한 놈. 지아가 쉿쉿거렸다. 이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한 사업 계승에 대한 이야기요? 선의 제국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정부 계약, 국제 자금 세탁, 정치적 영향력. 그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권력과 부패의 그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의 합법적 상속자입니다. 미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직면한 상황의 규모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왜 그를 천천히 독살시키나요? 그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며 계속 압력을 가했다. 그냥 그를 즉시 죽여버리라고요? 지아는 입술에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왜냐하면 내 사랑, 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너무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테니까. 하지만 강력한 남자가 신비한 병에 천천히 시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조사는 불러일으키지 않아. 게다가 그녀는 아기에 찬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그가 고통받기를 바랐어. 그의 제국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랐어. 그 순간 민은 자신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백은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유리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다. 연방경찰, 아무도 움직이지 마. 혼란이 뒤따랐다. 민은 지아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가기 전에 지아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너는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총을 겨누며 민에게 쉬스윗거렸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은 지아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닿는 것을 보고 요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자신의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움직임이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녀 앞으로 달려들었다. 총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민은 눈을 떴는데 그녀는 자신이 눈을 감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고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멈췄다. 그의 앞에 주저앉아 있는 태현은 붉은 얼룩이 빠르게 그의 셔츠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현아, 꼭 잡아. 요원들이 지아를 제압하고 주변이 혼란스러워지자 민은 필사적으로 태현의 상처를 눌렀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그녀는 흐느끼며 울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태현은 힘없이 웃었고 그녀의 얼굴을 만지는 그의 손은 떨렸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바보 같은 소녀야.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다. 민의 세상은 무너져가는 것 같았다.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여 그녀를 태현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을 때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일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잘못되었는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아직 한 가지 더 속임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다. 민? 반대편에서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그를 다시 살아서 보고 싶다면 우리가 보내드릴 주소로 혼자 오세요.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가져오세요.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민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우주가 그녀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승리의 밤은 악몽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민 주변에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다. 경찰차의 번쩍이는 불빛, 태현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구급대원들, 그녀 주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안개가 낀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놓치다? 동욱 대리의 목소리에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아니요, 민이 말을 가로채며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내 동생을 잡았어요.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요? 민은 자신이 받은 전화를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은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 상황이 복잡해지죠. 그는 중얼거렸다. 민, 혼자 갈 수 없어. 분명 함정이야. 알아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의 눈에는 좌절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준이야, 그를 버릴 수 없어.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거운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욱이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똑똑해야 합니다. 저는 전술팀을 구성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단계는 계산되어야 합니다. 민은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욱이 필요한 준비를 하러 떠나는 동안 그녀는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수술실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태현에게로 향했다. 총소리, 그녀의 손에 묻은 그의 피의 느낌,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고백,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은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몇 분 후,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후 동욱이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다. 미는 추적 장치와 숨겨진 마이크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전개 부대가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다가 조금이라도 위험이 보이면 개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해, 동국이 준비하면서 지시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준의 안전이야.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첫 징후가 보이면 우리는 달려들 거야. 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납치범들이 가리킨 장소를 향해 가면서 그녀는 이 음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은 아직 병원에 의식을 잃은 상태다. 지아는 현재 구금 중이지만 범죄 네트워크의 끝은 아닙니다.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진 태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과 무관한 준은 그녀와의 관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차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앞에 멈췄다. 미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동욱이 어깨를 꽉 쥐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행운을 빌어요. 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고 입구로 다가갔다. 문이 불길하게 삐걱거리며 열리자 넓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준이 있었습니다. 메리, 그는 그녀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과 안도감으로 눈을 크게 떴다. 준! 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림자 속에서 들려오는 깊은 목소리에 멈춰섰다. 그렇게 빨리 말하지 마세요, 아가씨.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첫 번째는 플래시 드라이브입니다. 미는 망설이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장치를 보관하는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들이 내 동생을 풀어줄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차갑고 유머 감각 없는 목소리로 웃었다. 당신은 협상할 입장이 아니야. 플래시 드라이브, 지금 아니면 여기 있는 당신의 남동생이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준은 의자에 앉아 꿈틀거리며 입막음을 통해 말을 하려고 애썼다. 그의 눈은 민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을 구하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음모가 끝나갈 무렵 민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USB 드라이브를 넘긴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하면 준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앞으로 나서며 플래시 드라이브를 든 손을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 동생을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받아 잠시 살펴보더니 공범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은 풀려났지만 민에게 달려가기 전에 납치범들의 우두머리가 권총을 꺼냈다. 죄송합니다만 증인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민은 그 남자의 손가락이 반가쇠를 당기는 것을 보았고 준의 억눌린 비명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술팀이 건물에 돌입했을 때 창고 창문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비명소리가 공중을 가득 채웠으며 민은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몸으로 준을 보호했습니다. 몇 초 또는 몇 분이 지났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민이 머리를 들려고 하자 납치범들이 수갑을 채우고 있었고 동욱 대리관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는 그들을 일으키며 물었다. 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준을 꼭 껴안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창고에서 나와 대기 중인 차량으로 안전하게 옮겨지는 동안 민은 감정에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 두려움, 피로감이 모두 뒤섞인 압도적인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광대하고 강력했지만 그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민은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싸움입니다. 준이 구출된 후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흥분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과 그의 형은 경찰에 보호를 받았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형제의 재회는 눈물과 뜨거운 포옹, 그리고 다시는 서로의 비밀을 밝히지 않겠다는 속삭임의 약속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마리, 준이 어느 날 밤 안전가옥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던 중 말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미는 한숨을 쉬며 동생의 어깨에 팔을 두르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루키냐. 하지만 나는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보호하려고 하면 결국 그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시죠? 제가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이 제가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발견한 것은 미는 몸을 바로 세우고 경계했다.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플래시 드라이브요? 그러고 나서 주는 태현의 아파트를 방문한 일, 그가 숨겨둔 장치를 발견한 일, 그리고 그가 잡히기 전에 발견한 충격적인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맙소사. 미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쿵쾅거렸다. 준, 이게 전체 작전을 해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동욱 부장에게 당장 말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동욱이 안전가옥에 도착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준이 자신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자 대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는 전화로 격렬하게 타이핑하며 말했다. 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할 거야. 민준, 너도 우리와 함께 와야 해. 네 관점이 중요할 거야. 몇 시간 후 연방경찰본부에 삼엄한 경비가 있는 회의실에서 미는 수사관, 검사, 심지어 연방판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곧 밝혀질 내용의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이 자신이 발견한 정보를 제시하자 미는 태현이 생각났다. 병원의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수술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중태라고 합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가 사랑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하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넘어선다.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민의 생각을 꿰뚫었다. 우리는 고위정부, 다국적 기업, 심지어 국제적 연결망까지 확장된 부패의 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동욱은 그리고 지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모든 작전의 배후에 훨씬 더 강력한 인물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의 연방판사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조사의 정치적 경제적 파장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는 좌절의 물결을 느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가 주의와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선은 여전히 병원에 있고 취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 이 범죄 조직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민을 살펴보았다. 미스,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은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파괴할 기회를 주지 않고도 이 네트워크를 단번에 해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세심한 전략을 세우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선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팀이 배정될 예정이다. 수색 및 압수영장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집행되도록 작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을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보 수집 작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민 씨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죠. 민, 동욱이 모든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그녀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너의 미래에 대해서. 그녀는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보안관은 미소를 지었다. 피곤한 그의 얼굴을 밝게 하는 흔치 않은 몸짓이었다. 이 음모를 푸는 데 있어서
당신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직감, 용기, 이런 자질은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몇몇 연락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관심이 있다면 연방경찰 아카데미에 당신의 이름이 적힌 공석이 있습니다. 미는 말문을 잃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기회였지만 갑자기 너무나 맞는 것 같았고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노력해온 모든 것과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태현이 깨어났어요.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큰 소리로 읽었다. 그가 나를 찾고 있어요. 동욱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다음 단계에 대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녀 앞에 펼쳐진 가능성에 마음이 빙빙 돌았습니다. 새로운 직업, 더 큰 규모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태현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범죄 조직은 강력했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현이 기다리고 있는 병실에 들어서자 미는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고 그의 희생에 감사하며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병원 방은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미는 주저하며 들어왔다. 태현이 침대에 누워 창백하지만 의식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를 보자 그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 너. 민이 대답하며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기분이 어때요? 트럭에 치인 것 같아요. 태현은 농담을 한 뒤 얼굴이 진지해졌다. 민 나는 조용히요. 그녀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말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태현. 감사드려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주저없이 다시 할 거야. 민, 내가 전에 한 말, 널 사랑한다고, 진심이야. 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그는 선 씨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 우리 얘기해야 해. 미스터에 대한 거야. 태현의 손을 꼭 잡은 채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후 민은 상호 박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무엇이 있었나요? 그녀는 대답이 두려운 마음에 물었다. 선이 깨어났어요. 의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달라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는 당신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민은 호기심과 불안을 느끼며 의사를 따라 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한때 위풍당당한 인물이었던 강력한 사업가가 이제 병원 침대에서 허약하고 쇠약해 보였다. 아가씨. 선은 그녀를 보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해야 해. 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선생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바보 같으니. 그는 입술에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개한 늙은 바보. 아가씨, 지아가 한 일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구하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도 알아요. 민은 그 남자의 정신이 맑고 뉘우치는 모습에 놀라 말을 잃었다. 선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영혼을 잃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민에게 자신의 시골집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그 금고 안에는 지아뿐만 아니라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수십 명의 유력 인사들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 정보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라고 선 씨는 간청했다. 제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민은 머리가 핑 돌면서 방을 나갔다. 그녀는 즉시 동욱 대리에게 연락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비밀 금고에서 문서를 회수하기 위한 작전이 신속히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피닉스 작전이라 불린 이 작전으로 인해 부패한 정치인, 사업가, 심지어 판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유명 인사가 체포되었습니다. 브라질 사회는 폭로된 사기의 규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은 미디어의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인들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며 쫓아다녔고 그녀의 사진은 잡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심지어는 TV쇼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회복 중이던 태연과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준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 있는 태연을 방문하던 민은 마침내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총에 맞기 전에 한 말에 대해서요. 그녀는 긴장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연아.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것 같아 그냥 인정하기 두려웠을 뿐이야. 이어진 키스는 달콤했고 약속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민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네트워크는 광범위했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미쳤으며 큰 놈들 중 일부는 아직도 도주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연방경찰에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원래 꿈이었던 의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과 태연과 선택사항을 논의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가씨, 깊고 낯선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렸습니다. 오퍼레이션 피닉스에서의 당신의 역할을 축하합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표면만 긁은 것 같습니다. 민은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의 작품을 존경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대어 깊이 파고들고 싶고 이 부패의 그물의 진정한 규모를 발견하고 싶다면 내일 오후 3시에 이비라푸에라 공원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고 민은 깜짝 놀랐다. 태연과 준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민은 잠시 주저하다가 신비한 통화 내용을 공유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태연이 즉시 항의했다.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민 씨가 주장했다. 이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상당히 성숙해진 준은 동욱 대리에게 알리면 어떨까? 그는 은밀한 감시 작전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했다. 많은 논의 끝에 미니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지만 연방경찰의 은근한 지원을 받았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 결정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강력한 세력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시 모든 것을 바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운명이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비라푸에라 공원은 조용했고 조깅하는 사람들과 가족 몇 명만이 햇살 좋은 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은 킁이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눈을 돌렸다. 그녀는 동욱 대장의 팀이 공원 곳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을 줄이지는 못했다. 오후 3시 정각, 민은 약속한 만남의 장소인 호숫가 근처의 외딴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백발의 나이 많은 여성이 오리에게 빵 조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은 주저하면서 다가가서 여자 옆에 앉았다. 좋은 오후죠? 늙은 여자는 오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태연하게 말했다. 네, 아주 좋아요. 민은 이 사람이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민을 직접 바라보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만나러 온 사람인지 궁금할 겁니다. 답은 예이자 아니오입니다. 민이 이 수수께끼 같은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노부인은 말을 이었다. 저는 헬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30년 전 저는 당신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젊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민은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경찰관이었어요? 헬레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실 검사님, 그리고 당신처럼 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부패의 그물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달리 저는 잘못된 사람들을 신뢰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마침내 민을 마주보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눈은 꿰뚫어 볼 듯한 푸른 빛이었고 수년간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민은 잠시 조심스러움을 누르고 호기심이 넘쳐 물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헬레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관료주의, 은폐된 위협, 그리고 결국 강제, 추방으로. 저는 지난 30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헬레나는 가방을 열어 작은 전자장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분의 증거, 이름, 날짜, 거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폭로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전체 부패한 시스템을 해체하는 열쇠입니다. 민은 그 장치를 매료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왜 이걸 주는 거야? 왜 지금? 민, 너는 자신이 다르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헬레나가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위협, 뇌물 시도, 심지어 폭력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앞으로 나아갈 적임자입니다. 민은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집어들었다.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나요? 진실이에요. 헬레나가 간단히 말했다. 자신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파는 정치인,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이익을 얻는 사업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당한 선량한 사람들, 신비롭게 사라진 살인자들, 권력과 탐욕의 이름으로 파괴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민의 배를 후려치는 펀치처럼 민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녀는 이 장치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지금껏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일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헬레나, 민이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왜 이 정보를 직접 사용하지 않니? 그 늙은 여자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 시간은 끝났어, 자기야. 게다가 그들은 나를 알고 있어. 그들은 대비할 거야. 하지만 너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의 요소야. 그 순간 민 씨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태연의 메시지였다. 괜찮아?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민은 심호흡을 하고 헬레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심하세요. 헬레나가 경고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만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걸 풀기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과에 대비하셨나요? 민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렸다. 준에게, 태현에게, 그리고 그녀가 이미 폭로한 부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에. 그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맹세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자랑스러움이 번쩍였다. 그럼 가세요. 그리고 신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 우리나라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헬레나는 그 말과 함께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고 민은 세상의 무게를 그녀의 손에 홀로 남겨졌다. 민은 늙은 여자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 결의, 그리고 이상한 운명의 감각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태연에게 괜찮아요. 10분 후에 탈출 지점에서 만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은 조심스럽게 장치를 치운 뒤 벤치에서 일어났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지기 시작하며 하늘은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끝이었지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팀을 만나러 걸어가는 동안 민은 자신이 곧 겪게 될 일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브라질의 권력 기반을 흔들려고 했고 그 뒤에 이어질 싸움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의 회의 이후의 날들은 민에게 열광적인 활동과 중대한 결정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헬레나가 그에게 준 장치는 브라질의 권력 구조를 흔들어 놓을 위험이 있는 폭발적인 정보로 가득 찬 진정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민태현,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됨. 준 동욱 대리관은 끝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관성을 찾고 전략을 고안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부패의 범위는 그들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했습니다. 이건 흔한 부패 수법을 훨씬 넘어선 거야.
어느 날 밤 동국은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든 정부와 민간 부문에 침투한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영향력의 그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폭로하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부패한 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의 입을 막을 기회를 줄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그룹은 전략적 접근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즉, 더 큰 타깃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작은 사건부터 폭로하고 신뢰와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해결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건은 공공사업 계약에서의 과도한 청구 방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중요했지만 큰 물고기의 경계심을 유발할 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민은 피닉스 작전 중에 구축한 미디어 연락망을 이용해 신중하게 선택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유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신문에는 새로운 부패 스캔들이 나라를 뒤흔들다. 정치인과 건설회사 간의 관계가 드러났다. 국민들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다 등의 제목이 실렸습니다. 여론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민과 그의 팀은 쉴 새 없이 비밀리에 일하며 앞으로 더 큰 폭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민은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미묘한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의심스러운 차가 주차되어 있고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 어느 날 밤 팀원들과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민은 어두운 골목에서 수상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스, 그는 깊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을 친절한 경고로 여기세요. 여기에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세요. 아직 할 수 있는 동안. 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으로 떨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들은 점점 긴장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임라인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자 정서적 지주가 된 태현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말이 어쩌면 당신과 준을 위해 추가 보호를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민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더 많은 주목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수록 누출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동국 경찰서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안이 있습니다. 연방경찰에 고도로 훈련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방해하지 않고도 은밀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의 끝에 일행은 돈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보안이 미묘하게 강화되어 민과 그의 팀은 좀 더 안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감정과 사건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더 많은 사건이 폭로되었고 매번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라질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거리에서는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건드릴 수 없었던 사업가들이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채워진 차에 끌려갔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사법부는 마침내 필요한 엄격성을 가지고 행동할 의지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부패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민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상대와 맞서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문서를 분석하던 민은 소름이 돋는 전화를 받았다. 민, 전화선 반대편에서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물러나라고 경고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완고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준이가 대학을 떠나는 사진이었는데 준이 알지 못한 채 찍은 것이 분명했고 간단한 텍스트가 함께 적혀 있었다. 다음은 준이다. 민은 당황했다. 그녀는 즉시 태현과 돈국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설정한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밤이 깊어지고 준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광란의 작전이 시작되자 민은 불가능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물러나서 그들이 밝혀낸 사악함이 어둠 속에서 계속 번성하도록 둘 것인지 무거운 마음과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민은 다음 몇 시간 동안 내리는 결정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공기 중에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 태현, 동국 그리고 연방경찰의 정예팀은 임시작전실에 모여 준을 보호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준을 찾아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화면에 나온 디지털 지도를 가리키며 보고했다. 그는 우리 보호소 중 한 곳에서 안전합니다. 구출팀이 우리가 경보를 받은 지 몇 분 만에 그를 데려왔습니다. 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혜진 박사님, 선 씨? 모두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동욱이 확언했다. 하지만 민, 우리는 다음 움직임을 논의해야 해. 그들은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가 실수를 하도록 강요하려 하고 있어. 민 옆에 있던 태현이 손을 잡아 격려의 뜻을 전했다.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된 듯해. 한꺼번에 모든 걸 폭로해. 민은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범죄자들에게 재정비하여 방역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탐욕을 그들에게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동욱이 관심을 가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범죄 조직 내부의 분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민이 말을 시작하며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다. 정치인들은 사업가를 불신하고 부패한 판사들은 배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태현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퍼졌다. 내전을 유발하기 위해. 그렇죠. 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전략적 정보를 유출하여 조직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배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그들의 운영을 더욱 폭로합니다. 동욱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쓰다듬었다. 위험하지만 훌륭합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유출하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모든 표적이 외과적 정밀성을 가지고 선택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도미노 효과로 명명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도시 위로 첫 햇살을 비추자 팀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신중하게 편집된 정보가 전략적 출처, 즉 언론인 타협하지 않는 검사, 심지어 범죄 조직 자체에서 영향력이 덜한 구성원에게 유출되었습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권력의 배후에서 혼란이 터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업가들을 반역죄로 고발했고 부패한 판사들은 당황했으며 정보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각자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민과 그의 팀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이야기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섬세한 춤이었습니다. 작전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범죄 조직의 주요 리더 중 한 명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고 변론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생방송에서 한 자백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리는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회는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연방대법원은 조치를 취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민과 그의 팀은 더욱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
암살 시도는 간신히 무산되었다. 언론은 그의 업적을 폄하하기 위해 중상모략을 벌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민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바로 공원의 수수께끼, 같은 정보원인 헬레나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잘했어요, 자기야. 전화 저편에서 헬레나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은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세요. 헬레나가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32.